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서해선 복선전철 2023년에 과연 개통은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개통을 언제쯤 할 것인지, 더불어서 개통과 동시에 대박이 날 지역이 어딘지 세 군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커다랗게 한번 살펴보면은 2008년 10월 달부터 운이 띄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홍성 안산 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계획 기본계획 착수라는 말을 시작으로 당시에는 주요 경유지를 홍성, 예산, 당진, 아산, 평택, 화성, 안산이라고 했으나 오늘날은 화성에서 끊겼다라는 부분 알 수 있죠. 자, 서해축에 커다란 철도축이 만들어진다라고 정고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스토리가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획이 2017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했어요. 허나 오늘날 2023년에 개통 예정이다. 무려 6년 정도 이후에 개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계획을 했으나 2018년 6월 16일 날 개통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서해선 복선전철을 과연 언제쯤 개통할까? 최초 계획은 2018년도로 목표를 세워놨으나 오늘날 2022년까지도 개통을 하지 않았죠. 이게 과연 언제쯤 개통할 것인가? 그래서 과거서부터 흐름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009년도에 서해선 복선전철 본격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했고 2010년도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까지 복선전철 건설 추진토록 하겠다. 다음으로 건너 뛰어넘어서 2015년 5월 21일 날 서해선 복선전철 22일 기공식 서해안 철도시대 개막이라고 엄청나게 커다랗게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의 목표 연도는 2020년을 완공을 목표로 했고 총 사업비가 3조 8,280억 원이나 잡혔었어요. 한 번 더 체크합니다. 2020년이 완공 목표였다. 자, 이게 개통을 하면 여의도부터 충남 홍성까지 57분밖에 안 걸리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노선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노선도 정고수 머리 위 빨간 색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 3년 정도나 지난 이후고 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자주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2017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변경 승인, 건설 사업 변경, 전략 환경평가 변경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바꿨는데 도대체 뭘 바꿨나 살펴보니 커다랗게 사업 시행지 위치에 대한 변경은 없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어지고 좁아지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씩 변경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14제곱미터가 증감했다. 굉장히 작은 면적도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되어져 있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업 진행은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가철도공단에서 그 내용 살펴볼 수 있었고요. 2022년 5월 6일 날 올라온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개는 84.9%의 공정률을 자랑하고 있었고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이 노방공사였어요. 이 대부분은 90%를 훨씬 더 넘은 이러한 공정률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라인은 다 깔렸고 이제 뚜껑만 덮으면 바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전 기준에는 얼마 정도의 공정률이었나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74.9%, 오늘날은 84.9%, 1년에 약 10%씩 올리고 있는 게 오늘날 서해선 복선전철의 현실이다. 따라서 2022년 5월 14일 날 기사를 살펴보니까 23년 10월경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핵심 역사 세 곳 알아보면 이렇죠. 그 중심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괜찮은 일자리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원하게 밀어주고 있는 그곳 앞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서해선 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화성 송산역이 되겠습니다. 자, 위성지도 가지고 왔고요. 자, 화성이라고 하는 권역 이렇게 정고수가 노란 색깔로 섹터 구분 지어 봤고요. 오늘날 이렇게 하늘 색깔로 SRT 흐르고 있고 경부선 파란 색깔 흐르고 KTX 노선으로 하얀 색깔 흐르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색깔로 흐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끄트머리를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 신안산선이 연결될 예정이고 오늘날 화성 송산역 같은 경우에는 요 핑크 색깔이 머물 이 자리 이곳에 바로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역사를 중심으로 조금 더 크게 땡겨 와봤고요. 자, 화성 송산역이 이쯤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동탄보다 조금 작은 신도시가 서쪽 부근에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자, 아실만한 분은 아시죠? 송산 그린시티가 될 것 같고요. 동측 지구 오늘날 다 완성이 되어져 있고 서측 지구 오늘날 가서 보면은 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토지 이용 계획은 마친 상태다. 자, 더불어서 국제 테마파크라고 해서 공룡알 화석지 옆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신세계가 커다란 포부를 밝혔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겠다고 정용진 부회장이 이야기했고요.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견 또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무려 4조 5,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그 주요 고객을 중국인으로 해서 엄청난 테마파크를 이쪽 이때 만들고 있다. 자, 다음으로 남측 지구가 되겠는데 남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회색깔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동차 트랙이 되겠고요. 자,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죠. 드론 배송, 디지털 물류와 관련된 산업 직군들 이쪽 일대에 다 때려 넣고요. KCT라고도 부르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남쪽 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 현대가 판을 짜고 있는 그것 정말 괜찮은 일자리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업 직군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굴뚝 있는 산업들이 아니고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고연봉을 자랑하는 직업군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다. 즉 먹고 살만한 도시 만들고 좋은 교통편 들어가고 고급 일자리 들어가고 신세계에서 엄청난 테마파크 만들고 엄청난 신세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 이러한 큰 그림 누가 그리고 있나 살펴봐야죠.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니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도시기본 구상도를 살펴봐도 이 좌측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노란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이 잔뜩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해선 복선 전철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택 안중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성지도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노란 색깔로 평택을 표시해 봤습니다. 자, 평택을 중심으로 화성과 마찬가지로 고속철도 라인 이렇게 하얀 색깔로 표기해 봤어요. 시원하게 흐르고 있고요. 서해선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안중역이 요 보라 색깔 별표 이곳에 자리하게 되고요. 허허벌판 생뚱맞게 이곳에 왜 역사를 만들지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요 바로 우측에는 어마무시한 규모로 미군 부대가 자리하고 있고요. 달리 보면은 고급 일자리,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는 직군, 그들이 한 곳에 엄청 많이 몰려져 있죠. 더불어서 좌측에는 아산, 평택, 포승, 산단이 위치되어져 있죠. 따라서 엄청난 일자리와 일자리 그 중앙에 안중역이 자리하고 있다. 자, 조금 더 땡겨서 위성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미군 부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좌측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위치는 이곳이 되고요. 그 바로 왼쪽에 안중 송담지구 쬐끄맣게 자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바로 왼쪽에도 화양지구를 만든다라고 평택시에서 발표한 바 있죠. 즉 안중역을 중심으로 좌측에 먹고 살만한 도시 오늘날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뿐일까요? 2021년 7월 13일에 평택시가 안중역세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섹터 권역을 지도에 입혀보면 이렇게 섹터가 구분이 됩니다. 안중 송담지구와 연결해서 안중역사 주변으로 해서 미군 부대 인원들과 더불어 포승산단까지 그 많은 인구들이 먹고 살만한 도시와 더불어서 돈을 쓸 수 있는 상업시설까지 이곳 일대에 다 때려 넣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 또한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도시공간 구조 대안 1을 봐도 그렇고 대안 2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평택은 고덕이 짱이죠. 하지만 고덕만큼이나 그 중심축이 되는 곳이 바로 안중, 포승, 현덕이 되겠고 그 중심에 안중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흐름과 축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진 합덕역이 되겠습니다. 자, 평택을 지나서 요 바로 아래쪽에 당진이 위치되어져 있고 당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철도 라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역사부지를 지도로 확대해서 보면은 합덕역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고요. 오늘날 서해선 복선전철 이렇게 공사하고 있죠. 합덕역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죠. 성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합덕, 신평, 송산, 성문면까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가 연결될 예정이고 자, 이뿐일까요?
당진에서 안흥간 산업철도 요 아래쪽으로 흘러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당진 대산간 횡단철도 또한 성문산단과 같이 라인을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개의 노선, 쿼트러빌이라고 불리는 그것, 서해선 복선전철, 성문산단, 당진 대산간, 당진 안흥간 철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 이렇게 커다란 역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2030 당진시 도심기본계획 구상도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당진시 전체 지도 중에서 바로 이곳 일대의 합동역이 들어가며 이걸 땡겨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 라인이 그려져 있다. 합동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허허벌판에 왜 철도를 만들고 산업철도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살펴보면, 당진을 군에서 시로 승격시킨 기업이 있어요. 바로 현대제철이 되죠. 합동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제철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수가 쭉 말씀드렸던 철도, 서해선 복선전철을 SOC 사업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해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가고 공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자금이 투하가 되고, 이 다음이 핵심이죠. 이것이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정보수 감히 예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곳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면 와, 내가 이쪽 일대에 왜 땅 한 평 진작 안 사놨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한, 감탄할 만한 그러한 시설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 시발점은 2023년 10월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 도시가 빠지고 있어요. 허나 꾸준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평택시, 당진시 우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시원하게 밀어주고 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을 하고, 그 결과로 우상향곡선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즐거운 상상 해보며 언제까지 노동으로만 자산을 증식시키기는 어렵죠.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투기 아닌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